삼성 라이온즈에 불펜 이제 합류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죠. 26시즌에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제가 보기에는 선발도 너무 좋고 타격은 뭐 리그에서 뭐 가장 무섭고 그러면 이제 불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펜에서는 마무리 투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팀의 불펜을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마무리 투수 영상을 찍었고요. 그 마무리 투수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더더욱 이 선수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미야지 유라 영상을 먼저 올릴까 하다가 마무리 투수 영상을 먼저 찍고 나서 이 미야지 유라 선수에게 더더욱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 라이온즈의 마무리 투수는 미야지 유라가 돼야 한다고 정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을 텐데요. 한번 삼성 라이온즈 팬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같이 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이닝당 삼진 11.16개 미야지 삼성 불펜 에이스가 된다면 우승길이 활짝 열린다. 그런데 저는 삼성 불펜의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파워피처고 힘있는 공 던지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삼성은 약점이 불펜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약점은 불펜이 아니라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어쨌든 부상에서 복귀하는 뭐 최진강, 김무신, 이재희 뭐 여러 선수들이 있고요. 이제 사실 불펜에 뭐 백정현 선수도 돌아온다면 사실 뭐 김태훈 선수도 그렇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저는 가장 삼성 불펜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삼성 불펜은 WAR로만 치자면 리그 3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펜이 그렇게 큰 약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포심 최고 시속 158까지 던지고 평균으로 시속 149.6에 달하고 KBO 리그 최상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제가 10개 팀 마무리 투수 영상을 찍었거든요. 150이 넘는 평속은 딱 2명이었습니다. 김서현과 김태견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세 번째 구속입니다. 여기에 일본 투수 특유의 포크볼을 구사한다. 자, 굉장히 재밌어요. 마무리 투수들은요, 우리나라 투수들이 대다수가 포크볼을 구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무리 투수들은 포크볼 구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타자들이 포크볼을 잘 못 쳐요. 그래서 포크볼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저는 이 아시아 쿼터에서 온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크볼에 약해요. 왜냐면 포크볼을 제대로 구사하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미야지라는 일본 투수 특유의 포크볼, 그러니까 아까 탈삼진, 이 포크볼로 탈삼진을 잡은 거거든요. 그게 11개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포크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 2군에 참가하는 팀 쿠후 하야테에서 뛰었고 일단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 보장액은 일단 1억 4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서 미야지 선수가 나를 잘 봐줬구나 싶었다. 기뻤고 깜짝 놀랐다. 나여도 괜찮을까 생각했다. 이어 강한 속구와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포크볼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포크볼이 장점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직구, 커브, 포크, 체인지업 4개를 다 던져요. 웬만한 선수들이 마무리 선수들도 3개의 구종이 아니라 4개의 구종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투수에게서는 아주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가 넘는 탈삼진을 기록했고요. 2군에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 선수가 우리나라는 2개 구종만 제대로 돼도 마무리 투수를 하거든요. 실제로 삼성 팬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한 10개 구단 마무리 투수 영상을 보시면 미야지 유라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점점 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시즌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25이닝에 탈삼진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다. 탈삼진이 31개였다.
굉장히 많은 탈삼진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9이닝 탈삼진이 11.16개인데 이렇게 볼넷은 또 좀 많이 줬다. 그래서 불펜에 파워 피처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호성, 배찬승만 파워 피처지 여기에 미야지 유라가 파워 피처로 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미야지의 활약에 삼성의 우승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많고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승을 하려면 마무리 투수가 반드시 강해야 돼요. 물론 김재훈 선수가 마무리를 해서 우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해요. 미야지우라가 반드시 잘 던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야지우라는 우리나라 마무리 투수가 되기에 너무나 완벽한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선수의 일단 직구가 기본적으로 152 빠르고 투구 영상이 뭐 사실 많지 않아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크볼이 떨어지죠? 근데 헛스윙 당하죠? 요런게 포크볼이 좋다는 거. 그래서 158km까지 던질 수 있고 실제로 152, 153 이런게 잘 던지고 포크볼이 정말 잘 떨어져서 삼진 31개, 볼넷 11개, 그리고 키도 1m 86cm로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김태균 선수도 이 선수 포크볼 치기 어렵겠다라고 얘기한 게 딱 한국 최고의 타자가 봐도 이 선수의 포크볼이 굉장히 일본스러운 포크볼,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포크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실제로 24시즌, 25시즌에 이 구원 WAR을 지금 보시면은 24시즌에 뭐 임창민 선수가 와서 잘했어요. FA로 와서 잘했는데 어쨌든 자책점이 4점대이고 강속구 투수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지강 선수도 되게 잘해서 이제 돌아오고 2.23인데 어쨌든 막 불같은 강속구를 이렇게 던지는 투수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태훈 선수, 뭐 최지강 선수, 임창민 선수, 김재현 선수 다 뭐 백정현 선수도 그렇고 뭐 양참석 선수도 그렇고 뭐 이승현 선수도 그렇고 뭔가 강속구 투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는 확실한 게 7회, 8회 나오는 선수보다 더 속구가 빨라야 돼요. 왜냐? 이 앞에 나오는 선수가 구속이 빠른데 뒤에 나오는 선수가 구속이 느리다? 그러면은 오히려 공이 쉽게 보여요. 그게 뭐였냐면은 한화 이글스가 25시즌에 김서현이 앞에 나오고 주현상 선수가 뒤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현상 선수의 공이 너무 쉽나 봐요. 김서현 선수 다음에 나오니까 주현상 선수의 공이 난타를 당합니다. 빠른 구속 다음에 느린 구속이 나오면 그 구속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말도 안 되는 변화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삼성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변화구를 가진 불펜 투수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변화구예요. 그러니까 1군 타자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슬라이더나 포크볼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그런 타자는 생각보다 없다. 자, 우리나라는 배찬승 선수도 그렇고요. 대다수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슬라이더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김재훈 선수가 7패를 하고 8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25, 24 시즌은 김재훈 선수는 삼성의 불펜들과 유사했다라는 게 저는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던지긴 했지만 과거처럼 강속구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7회, 8회 나오는 투수보다 잘 던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에 익어서 비슷한 유형이다 보니 이렇게 안 좋은 성과를 냈었다. 23시즌에 뭐 오승환 선수가 이렇게 30세이브를 하긴 했지만 요게 23, 25 시즌에 불펜 WR 이제 수치대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김재훈 선수가 지금 보시면 직구 평속이 143이에요. 네이버가 물론 약합니다. 근데 여기에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던지는데 이 포크볼이 아주 매력적이진 않고요. 포크볼이라는 거는요. 직구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병현 선수 SSG에 그리고 문동주 선수죠. 문동주, 조병현의 포크볼은 직구 구석이 직구 구위가 워낙 좋으니까 직구 타이밍에 나오다가 떨어지는 포크볼에 헛스윙을 당하는 건데 요 김재훈 선수는 직구가 그 정도는 아니니 그 타이밍에 맞춰서 포크볼이 헛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가 기다려서 포크볼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안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이호성 선수는 지금 보시면 9이닝당 삼진율이 11.2개죠. 왜냐? 직구 구속이 평속이 146인데 이게 박해요. 실제로 뭐 스태티지에서 한 평속은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아직은 이제 커터랑 커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호성 선수가 마무리를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커터와 커브는 많아요. 그래서 포크볼이 주 구종이 되는 불펜 투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포크볼을 던지는 마무리여야 나중에 역할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 포크볼을 그 전에 보지 않았으니까. 특히나 일본식 포크볼이다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커브와 뭐 커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탯을 보면은 김지현 선수가 직구 평속이 이제 144.7,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가 좀 박해요. 네이버는 143. 그런데 포심 이 피 장타율이 4할 8푼 7리, 포크볼 피 장타율이 6할 5리에요. 왜냐? 결국 직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포크볼까지도 완성도도 낮으니까 지금 난타를 당한 거고, 슬라이더 하나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2푼 3리로 좋죠. 근데 피장타율도 3할 1푼 1리.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어떻게 보면 결정구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슬라이더가 결정구인 불펜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OPS가 무려 0.754죠. 물론 라이온즈 파크를 쓰기 때문에 훨씬 불리한 것도 맞습니다. 자, 이호성 선수는 평속이 148.1이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0이 넘는 마무리 투수 평속이 딱 2명이라고. 조병현 선수와 김서현 선수와 이렇게 김태균 선수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어쨌든 직구가 빠르다 보니까 11개가 넘는 탈삼진율을 보여요. 그래서 커브에 지금 피 장타율이 1할 8푼8리. 왜냐? 직구 타이밍에 오다가 커브가 들어가면 치지를 못하는 거야. 구속이 빠르니까. 그리고 이호성 선수가 왜 이런 장점이 있냐? 삼성의 불펜에 비해서 이호성 선수의 직구가 빠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특출난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리기도 하고, OPS가 그래서 7할 4푼 3린 게 이 직구의 피 장타율이 좀 높아요. 4할 4푼 1리. 네. 그래서 슬라이더도 지금 30%를 사용하는데 피 장타율이 4할 4푼 1리. 커브가 15.2죠. 그러니까 주 커브는 사실 30%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커브는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오히려 장타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15.2도 적절하게 잘 던지는 건데, 그러니까 커브가 메인 구종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훌륭하고 잘 던질 수 있지만 26시즌에 잘할 수 있지만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타자들이 어려워하는 포크볼이 주 구종인 미야지 유라 선수가 마무리를 맞는 게 맞고, 그 앞에는 뭐 이호성, 김재훈이 가서 오히려 미야지 유라가 더 구속도 빠르니까 미야지 유라가 마무리를 하면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불펜이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야지 유라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시즌 초에는 김지현 선수가 마무리를 맡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정감은 있으니까. 마무리라는 게 또 멘탈도 중요하니까, 제구도 중요하고. 이호성 선수 볼넷이 많아요. 9이닝당 4.7개. 미야지 유라도 볼넷이 많아요. 근데 김지현 선수는 볼넷이 굉장히 적습니다. 2.0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시즌이 지나가면은 저는 제 예상에는 마무리가 교체돼서 이호성 선수 내지는 미야지 유라, 그리고 삼성 입장에선 가장 베스트는 미야지 유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찍은 10개 구단 분석 영상 보시면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